오늘도 저희 하이파이브의 귀한 게스트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유명한 성민산삼 한방병원의 우리 서영수 한의학 박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은 또 스타일이 딱 달라지셔가지고 저희가 못 알아뵐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또 딱 오늘 정장 그 조끼 베스트 딱 입고 나오셨는데 댄디가이죠, 아주 멋지십니다. 네, 박사님 어떻게 안녕하셨어요? 예, 덕분에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야기 해볼 거, 이 류마티즘 관절염.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 또 성민산삼 병원 하면은 이 아픈데 병원에서 이게 뭐가 안 나올 때 그쵸. 찾아가는 지긋지긋한 병원으로. 통증. 그러니까 유명하잖아요. 박사님 오늘은 이 류마티즘 관절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루마티스 관절염 하면은 네. 류자로 시작하는 거는 그리스 말로 네. 물이 흐르다 그런 뜻이에요. 물이 흐르다. 네, 피는 물보다 진한데 네네. 기름이 아니고 물이다. 아. 우리 몸 안에서 피가 잘 흘러가는 곳은 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은 루마티스 관절염이 와 보면은 네. 이거는 병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네. 이상근 종합증이라든지 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이거는 처음에 병이 진행될 때는 전혀 몰라요.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네.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안 아픈 것 같은데 아프고 아픈 것 같은데 안 아프고 네네. 피가 흐르다 말다 흐르다 말다. 오. 네. 어제는 오늘이네. 오늘은 90살 잡수신 어르신이 오셨어요. 네. 양쪽 엉덩이 힘이 없어요. 네. 그리고 가운데 허리가 아프고 그래갖고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지팽이 짚고 자작자작 걷는데 네네. 문제는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더 힘드는 것은 다리 있잖아요. 자리하다고 서 있으면 손바닥 닿는데 네. 그 대퇴골이죠. 네. 외측 바깥쪽으로. 네. 그 다음에 더 아픈 것은 종아리 외측. 종아리 있잖아요. 네. 종아리에서 바깥쪽. 그쪽이 밤이 되면 쑤시고 아프고 땡겨요. 계속 땡겨지면은 갈수록 걸음을 못 걷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양방학 병명으로 봐서는 척추관 협착증에서도 올 수 있고 네. 추간판 돌출증에서도 올 수 있고 이것도 통틀어서 디스크라고 그래요. 디스크. 네. 한방 용어로는 네. 통틀어서 좌골신경통. 좌골신경통.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 병은 루마티스 관절염을 기초로 깔고 오는 심혈관 질환이에요. 네. 나이가 이제 90이 되셨으니까 그쵸. 피가 잘 돌까요? 못 돌까요? 잘 못 힘들죠. 돌죠. 못 돌아요. 네. 그러니까 엉덩이가 아픈 거는 대퇴골하고 장골 그 사이에 둘레동맥이라고 동맥이 하나 지나가요. 네. 근데 거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피가 돌아가다가 동맥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끊기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썩어요. 네. 그러니까 무혈성 괴사. 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그러면 이제 이걸 내가 인터넷을 보나 또 아픈데 전문지를 봐고 어느 논문을 봐도 이걸 거기다가 뜸 뜬다는 사람이 없어요. 뜸. 예, 네. 그 뜸을 안 뜨면 안 낫거든요. 그래요. 네. 침은 그냥 놓기는 놓는데 네. 거기에 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는 침자리가 4개에서 5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장골 릉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대퇴골 따라가면서 한 4군데 5군데가 있는데 그 속에서 뼈가 삭고 있어요. 네. 쉽게 말해 썩는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 안에는 반드시 이 통증 물질이 있어요. 네. 그걸 뭐냐면 어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혈전이고 네. 못 알아먹으면 피떡이에요. 그 끈끈한 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끈끈한 피. 거기가 꽉 차 있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침자리에 침이 그 뼈하고
장골하고 대퇴골 사이로 침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아픈 쪽 다리가 위쪽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나란히 뉘어요. 네. 다리를 나란히 하고 네. 아래 다리 왼쪽 만약에 오른쪽이 아프다 치면은 옆으로 아픈 쪽이 위로 올라가게 네. 다리를 쭉 뻗고 누워요. 네네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다리는 45도로 구불러져요. 네. 그러면은 장골하고 대퇴골 사이가 싹 벌어져요. 그럼 어. 거기 누르면 아픈 자리가 네 군데 나와요. 네네. 거기다 침을 놓거든요. 음. 침이 그러면 장골하고 대퇴골 사이 속에서 뼈가 삭고 있는데 네. 동맥이 막힌 곳으로 들어가면은 뇌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방어를 해야 돼요. 그렇죠. 방어를 하려면 호르몬이 가야 되잖아요. 세포가. 네네. 그게 뭐가 있냐면 백혈구라고요. 음. 백혈구가 가면은 그다음에 적혈구, 그다음에 혈소판, 혈색소, 혈당이 모여가서 얘들이 면역체로 바꿔줘요. 네. 그래갖고 그 염증을 녹여요. 어. 그다음에 네. 일침 이 뜸이거든요. 뜸이죠. 네. 뜸을 떠주면은 쑥뜸을 떠주면 쑥뜸 태우는 온도가 1300도예요. 엄청 뜨겁네요. 네, 그러니까 피부에서 느껴지는 것은 48도에서 50도가 느껴져요. 이렇게 막 딘다는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뜨겁네 이 정도겠네요. 뜨겁죠. 네. 그러는데 머리에서는 어떻게 1300도에서 자극이 오니까 그렇죠. 거기에 뭘 보내냐면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혈류량이 40배에서 50배가 늘어나요. 그 뜨는 자리 예. 고개 아래로. 그러니까 네. 아픈 자리, 네네네. 멀쩡한 자리는 눌러도 안 아파요. 그런 효과군요. 속에서 뜸이. 이제 혈전이 있는데 네. 쉽게 말하면 썩는 곳, 네네네. 환부. 거기에다가 일침 이 뜸을 놨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약을 먹여야 돼. 일침하고 이 뜸은 들어가서 포를 싸고 무기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약은 보급이에요. 먹어야 살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보급해줘야 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폭탄으로 때리는 방법은 그 자리에다가 부항을 해요. 네. 네. 혈전이 모여 있으니까 바깥으로 뽑으면 되잖아요. 뽑아버리는 거죠. 부항을 해도 낫고 안 해도 낫는데 네. 시간 차이가 나요. 부항이 좀 더 빨리 그게 해결이 되나요? 3배 빨리 나요. 세 배나 세 배. 빨리. 와. 네. 왜냐하면 어혈이 꽉 모여 있는데 그렇죠. 침 놓고 뜸 놓고 나면 백혈구하고 그 침하고 거기서 싸운다고요. 네. 그러면서 피고름이라고 있죠. 네네. 혈전이 생겨요. 네. 뽑아버려요. 어. 혈전이 꽉 막고 있으면은 그 뒤로 지나가는 신경 조직이나 혈관 조직이 막혀요. 네네. 이게 내 몸은 살아 있으니까 뚫고 나가려고 밀고 네. 거기는 막혀 있고 그래서 정사 간의 싸움이다. 정기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있는 기는 정기. 네. 그리고 바깥에 들어온 병은 도둑놈 사자 사기. 사기. 그래서 사기하고 정기가 싸우는 거예요. 네네. 정사 간에 싸움이 있는 것이 통처가 있다. 아픈 것이 있다. 근데 네. 우리 몸은 이 병이 남은 통처가 몇 개가 있냐면 900개가 있어요. 맞네요. 예, 700개는 고정돼 있고 네. 200개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병에 따라서. 네. 그러면 하나의 병이 발생했을 때 대개 보면은 8개에서 12개 아픈 것이 나타나요. 네. 아시엘이라 그래요. 그러면 경락, 폐대, 이비, 심소, 방신, 포초, 담, 간 12개 경락이 뺑뺑 돌아가거든요. 네. 돌아가면서 막히는 곳. 아. 그래서 이제 경락이 그 막히는 곳을 갖다가 네. 뚫어주는 거. 박사님은 다르십니다. 확실히. 역시. 그래서 네. 이제 일치, 미뜸, 삼약, 사부항하면은 그 뽑아버리잖아요. 네네. 그럼 바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통, 측통, 막히면은 네. 아프고 네. 뚫어버리면 통측 통하면은 불통 안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통증이 없어지겠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안 없어지면 이상하죠. 그렇죠. 네. 그 외계인이 되는 거네요. 그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배 혈전이요. 네. 한 움큼씩 나오거든요. 진짜 그쵸. 끈적끈적 내 눈으로 봐도 네. 믿기 어려운 피가 나와요. 근데 아. 그걸 뽑고 나면은 그 할아버지가 뭐라
것인 줄 알아요? 아, 시원하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 게 꽉 여기 혈관을 막고 있으니까 예. 그 뒤로도 다 이게 막 썩고 아프고 통증이 막 시작이 되는데 박사님께 가면은 그냥 1침 2뜸 삼약, 3약 삼약. 4부항 예. 5지압 오지압. 그때 내가 외웠잖아. 예, 이 네. 아픈 통처가 네. 깊이 있는데 네. 침 놓기도 어중간하고 뜸 놓기도 어중간하고 부항도 안 들어간 데는 지압을 해야 돼요. 아, 지압을. 네. 뭐 엉덩이 대퇴골두 부혈성 괴사가 있는 사람은 예, 예. 반드시 서해부 사타군요. 네. 거기에 통증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거기는 지압으로 풀어야 돼요. 아. 거기는 임파선이기 때문에 네. 림프 시스템이거든요. 네. 거기는 펌프가 없어요. 네. 펌프가 없으니까 침도 못 놓고 뜸도 못 두고 부항을 못 하니까 마사지. 마사지는 약하니까 지압. 네. 지압을 해서 뭉쳐 있는 그 림프 덩어리를 풀어주면 낫거든요. 근데 거기를 풀어주면서 치료하는 거 하고 침만 놓는 거하고 속도 차이가 한 배가 차이 나요. 아, 그렇겠죠. 그래서 바깥쪽이 아프면은 네. 안쪽이 같이 따라서 아프거든요. 이제 음. 바깥으로 안으로 구부리는 근육이 있고 펴는 근육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굴신, 구부릴 굴자고 신자는 펼신, 굴신이 잘 안 된다고요. 아. 그러면 대퇴골두가 바깥에서 막히면은 거기에 오는 원인은 이상근 종합증이라고 있어요. 네. 4번하고 5번 요추하고 장골 사이에 인대가 근육이 하나 있는데 네네. 그게 이상근이에요. 이상근. 네. 근데 그 이상근 밑에는 좌골신경이 내려서 발바닥까지 내려가요. 네. 근데 이상근이 이걸 보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근 위에는 뭐가 또 보호하고 있냐면 대둔근이 보호하고 있다고요. 네. 근데 그 자리에 어혈이 있으면은 불신불리가 돼. 다리가 올랑달랑을 안 해요. 아. 올라갈 때마다 엉덩이에 통증이 와요. 그러면 부위가 어떤 쪽이냐면은 4번, 5번 요추가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5번에 시작하다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3번, 2번, 1번 이렇게 층층이 쌓여가면서 척추관이 막혀가는 거라고요. 네네. 척추관 협착이 오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이상근 종합증이 오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오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좌골신경통이 오는데 좌골신경. 내나 맥락이 고놈이 심혈관 질환이다. 네. 심혈관 질환. 네. 그래서 이제 침 놓고 뜯는 거 설명해 해줬잖아요. 네네. 삼약은 어떤 약을 써야 되느냐. 그렇죠. 심혈관 질환을 달아야 되니까 네. 심장열을 아래로 내려주고. 맞아요. 뒤쪽으로 콩팥으로 내려 보내고 그런 아랫배가 뜨뜨던 사람 병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심장열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콩팥 항상 차가워요. 맞아요. 바닷물 차갑듯이. 네. 그러면 심장열이 콩팥으로 영향을 미치면은 그 위에 상화라는 혈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부신이거든요. 네. 부신 기능이 올라오면서 심장이 파닥파닥 뛰는 동방결절이 있죠. 그걸 튀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정신이 맑아지고 정력이 나오고 정액이 나와요. 오. 그래서 심신불교가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심장열이 내려가고 심장에 차가운 근이 올라와서 순환하는 것을 다 상화작용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상화는 콩팥에 있어요. 네. 부신 기능 갖다 상화라고 그러고 심장에서 나오는 열을 군하라고 그래요. 네네. 그러면서 상초, 중초, 하초를 통해서 순환을 하게 되면은 병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게 심신불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간하고 위가 서로 싸워요. 네. 간이 불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간이 불화가 일어나면 또 위기역상, 위장 기능이 거꾸로 올라가는데 췌장염하고 담낭염이 겹들여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심장열하고 이것만 잘 순환만 시켜주면은 다른 병들은 따라서 낫는다. 네. 그래서 어떤 약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산삼금옥단이 딱 요 일을 하는 약이에요. 역시 산삼금옥단. 그 유명한 네. 산삼금옥단. 네. 저도 먹어봤습니다. 이거 이제 적응을 어떤 적이 하냐면은 네. 선천적으로 허약한 사람들, 네. 병이 걸리면 잘 안 나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중풍 걸렸거나 대상포진이 걸려 있는 사람들, 또 뭐 유방암이든지 대장암이든지 모든 암 종류 있잖아요. 네. 암
투병을 하다 보면은 이 키모테라피 항암 치료를 하면 그 항암 약이 내 정상 세포를 다 망가버리니까 맞습니다. 내가 돌지를 못해요. 네. 그러면 장기가 거의 스톱 상태로 간다고요. 음. 결국은 굶어서 죽는 수가 많아요. 네. 암세포는 다 죽었는데 내 정상 세포를 다 죽여버리니까 암세포는 없어졌어도 사람은 죽습니다. 네. 이럴 때 금옥단을 잡숴주시면은 네. 도움이 돼요. 음. 힘이 장기를 갖다 우선 심장하고 신장을 돌려주니까 네. 간하고 위가 좋아지면서 소화 기능이 좋아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암 치료를 해보니까 이게 첫 번째 항암 치료할 때까지는 잘 되더라고요. 두 번째 항암이 들어가니까 약이 안 들어요. 네. 왜 그럴까요? 정상 세포를 이미 다 망가버리니까 장기가 다 죽어갖고 활성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네. 그랬을 때 그래도 먹여야 돼요. 음. 그러다 먹여도 들어가면 일은 해주니까 네. 그렇게 먹여주고 소화기에서 문제가 났을 때는 도인 벽사단을 먹여요. 네. 이번에 항암 치료하시는 분을 내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도 멀쩡했고 첫 번째 항암 치료할 때가도 멀쩡했는데 두 번째 가니까 약이 안 들어버려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놓느냐 침을 놔요. 네. 약은 놓으면 부작용이 날 수가 있어요. 싸울 수가 있는데 네. 침은 기운을 바로바로 전해주잖아요. 네네. 뭐 넘어가는 것도 없고 제일 좋은 게 상완, 중환, 하완인데 침을 놓으면서 사관을 터주니까 태충하고 이게 뭐야 합곡 길을 돌려주니까 네. 회복이 빠르더라고요. 아,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정신적, 육체적 과로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만성 피로, 아, 만성 피로. 예, 아이고 피곤해 달고 다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남성들 정력 부족, 네. 그 다음에 여성들 성기능 부족하는 거, 그 다음에 혈액순환 장애로 몸이 무겁고 가라앉으면서 팔다리 지간하고 저림증 있는 사람들. 네네. 이게 아까 그 온 90살 잡수신 할아버지가 벌써 사관 터주고 중안에 뜸 떠주고 침 놔주고 피를 뽑았더니 들어오실 때보다 걸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거예요. 네. 그분이 오늘 저녁에 잠 잘 주무십니다. 네. 왜냐하면 돌려놨으니까. 근데 다음 날은 또 아파요. 네, 그 사이엔 또 막히거든요. 또 오셔야겠네. 네, 계속 하다 보면은 자가 발전할 때 되면은 그 완전히 나서 버린 거예요. 아, 다시 좀 올 꾸준한 필요가 치료가 필요하네요. 그죠? 계속해서 네. 돌아갈 때까지 네, 네, 그렇죠. 하루아침 낫질 않습니다. 이게 노화로 인해서 체력이 없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기억력이 떨어지신 분들, 부신기능이 떨어지면 기억력 없어지거든요. 네네. 차키 들고 찾으러 다니고 전화하면서 그거 전데요? 내 전화기 어딨지? 네네네. 그 정도까지 가면은 건망증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이거는 치매가 오기 직전에 오는 것들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이제 이럴 때 금옥단을 잡수시고 아하. 네네. 그다음에 도인 벽사단은 이 장기가 움직이지 못할 때 모든 건 위장이 다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간하고 네. 위가. 그렇죠. 도인 벽사단은 식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위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 직장, 항문까지 네. 쭉 나가면서 활성화를 시켜요. 네네. 그래서 체양도 뚫어주고 변비 뚫어주고 설사를 막아주고 이런 거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게 얼마 안 남은 것 같거든요. 네. 문 닫을 날이 네. 문 닫을 날이? 나이가 많으니까 아. 다음 사람한테 넘겨줘요. 아, 근데 네. 이 양만큼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네네. 근데 항상 도인 벽사단하고 산삼 산삼 금옥단은 계속해서 잡수시면은 네.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고 네네. 또 저 건강하게 살아요. 우선 아프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프로모션 하자고 하시는 말씀이죠. 네, 그쵸, 그쵸. 저희 또 해줘야죠.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 또 이 혜택을 못 참죠. 네, 좋은 산삼 금옥단과 이 도인 벽사단 어떻게 프로모션을 준비하셨나요? 예. 도인 벽사단이나 산삼 금옥단은 10개에 1,200불이에요. 10개에 네. 1,200불. 이게 판데믹 오기 전에 값이에요. 아직 안 네네. 올렸어요. 네네. 이 다음에 좀 올려야 될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반값. 와, 육- 반갑. 50% 할인된 600불에. 네. 네네. 그렇게 많이 안 해드려요.
5분만 해드릴게요. 다섯 다섯 분만. 분에게만 오늘 선착순으로. 시간 있으니까 5사람 더 해드릴게요. 10사람? 선착순만 10사람으로. 이게 손으로 직접 다 만드시는 거라서 맞아요. 이게 대량 생산이 안 돼서 힘드시다고 합니다. 되고 전부 내 손으로 만들어 내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이 약을 잡수시면 효과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이 약 잡수시고 효과 없다고 그러면 나한테 귀시함지 맞습니다. 네, 우리 안 맞으려면 네, 꼭 나서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삼이 좀 팔다 남은 게 있는데 네, 3,500불짜리는 이제 내가 2사람한테만 1,100불에 드리고요. 오 엄청 세요. 4,500불짜리는 1,300불에 2사람. 네, 또 그리고 뭐더라? 5,500불짜리는 얼마에? 1,500불에 1,500불에 네, 두 사람씩 딱 가져갈 수 있는 이게 산삼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게 좋은 이런 혜택을 누리시면 그리고 좋겠네요. 내가 2만 불짜리가 팔다 딱 하나 남았는데 아, 우와. 2만 불짜리 산삼. 네. 네. 그거는 그냥 한 10,000불 절반값? 너무 쉽게 말씀하시죠. 약간 근데 왜냐면 네. 이제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아, 그렇군요. 이제 본절에서 손해 보는 거예요. 네, 와. 이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화번호 제가 알려드릴게요. 213-503-3304. 네, 전화번호 213-503-3304 성민산삼 한방병원으로 네, 전화하시면 이거는, 됩니다. 병원 전화번호고요. 네네네. 213-503-3304 하셔야 돼요. 213-503에. 예, 이게 핸드폰이거든요. 네네. 예, 두 개를 어느 걸 하든지 나한테 콜포딩 돼 있으니까 연결은 되는데 네네. 뭐가 문제냐? 385-3304를 거시면은 그거가 안 돼요. 텍스트 메시지가 안 되고 카톡이 네. 안 되고 이메일이 네.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213-503-3304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건강에 관해서 이렇게 정말 좋은 인터뷰를 함께 우리 성민산삼 한방병원의 서영수 한의학 박사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정보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